의인화된 감정,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게 되는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라일리의 탄생에 맞춰 기쁨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를 통해 그 과정을 다루는데요. 이는 성경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빛이었으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야 좋았더라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라일리의 탄생을 이에 빗대어 최초의 감정을 기쁨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야기를 대표하는 감정이 되어 긍정적인 기운에 맞춰 반짝이도록.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감정들이 나타나고 변화를 겪는 라일리. 가장 먼저 생겨난 기쁨이가 전체적인 지휘를 맡기에 라일리의 기억엔 밝은 구슬이 가득한데요. 그중 기쁨이가 꺼내서 보는 기억 속 놀이터는 토이스토리 3에서 등장한 놀이터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뽐내며 소파 위를 뛰어다니는 라일리. 이때 테이블 속 잡지에는 라따뚜이에 등장한 꼴레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으로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순 없지만 레미의 흔적이 떠오르는 쥐의 모습도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브로콜리를 먹이려는 장면에서 까치리가 튀어나오며 어린아이들이 채소를 먹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과 연결짓는데요. 일본에서는 피망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 이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11살이 된 라일리, 그녀는 연출을 맡은 피트 닥터 감독의 딸 엘리 닥터에게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미네소타를 떠나는 라일리 가족, 이때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들은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새들의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사 온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 악몽을 꾸는 라일리. I know I'm not supposed to do this, but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강제로 꿈을 못 꾸게 만들었기 때문에 뇌의 피로를 풀지 못하는 결과를 남깁니다. 나쁜 기억과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기에 슬픔에 대한 핵심 기억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본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이죠.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간 라일리. okay, we got a group of cool girls at 2 o'clock. 그녀가 눈여겨보는 무리 중 한 학생의 상의는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시드의 옷입니다. 기쁨이와 슬픔이가 저 너머로 사라지고 본부에 남은 버럭이와 소심이, 까치리는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의 머릿속에도 감정들이 반응하는데 여성의 공감적인 태도와 감성적인 면모를 반영해 슬픔이 대표 감정을 맡고 있으며 We're gonna find out what's happening, but we'll need support. 반대로 남성의 분석적인 태도와 이성적인 면모를 반영해 버럭이가 대표 감정을 맡고 있다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at is her deal? 이들은 모두 커다란 제어판에 맞춰 앉아있으며 성숙한 태도로 감정을 조율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라일리의 감정은 모두 서있으며 제어판의 크기도 옹기종기 붙어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아빠의 버럭이는 감독 피트 닥터가 연기했습니다. Good job, gentlemen. That could have been a disaster. 기억 구슬들이 모여있는 저 장소는 뇌의 모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먹을 때 머리가 띵해지는 것도 메인 본부가 머리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죠. 기억 보관소를 헤매다 누군가를 발견한 기쁨이와 슬픔이. Riley's imaginary friend. 빙봉은 라일리가 어렸을 때 만든 상상 속 친구입니다. 그의 외형이라든지 타고 다니는 빗자루 로켓이라든지 전부 그녀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죠. 기쁨이와 슬픔이를 데리고 다시금 본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엉뚱한 캐릭터로서 사랑스러운 면모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픽사를 상징하는 룩소 볼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룩소 주니어가 가지고 놀던 공으로 픽사의 많은 작품에서 모습을 비추면서 상징이 되었죠. 시간상 전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픽사 작품에서 이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핵심 기억들을 들고 다니는 기쁨이를 보고 자신의 가방을 내어주려는 빙봉. 가장 먼저 뽑은 신발은 영화 월리에서, 그 뒤 떨어진 물건들은 이후 제작된 영화 소울에서 주요 소품들로 사용됩니다. 감정의 부재로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잘하던 하키마저도 실수를 연발하는 라일리. 그녀가 하키를 좋아한다는 건 작중 여러 장면을 통해 다뤄지는데요. 이는 그녀가 미네소타주 출신이기 때문인데 I'm from Minnesota. 미네소타는 지리적으로 캐나다와 가깝고 북위도에 위치해 있기에 실제로 아이스하키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Minnesota being kind of the annex of Canada, you know, hockey was really big. 다만 하키의 인기가 북미 지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럽 및 남미에서는 하키 대신 축구를 상상하는 장면으로 대체되었고요. 빙봉을 통해 돌아갈 방법으로 생각 기차를 타기로 한 이들. 자세히 보시면 이 기차는 왼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장면에서 본부로 돌아가는 방향을 왼쪽으로 두고 있죠.
기쁨이와 슬픔이가 쫓겨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갈림길에서는 오른쪽, 떨어지는 방향도 오른쪽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은 옳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right. 그동안 자신의 감정만이 옳다고 생각한 기쁨이었기에 절대적으로 옳기만 한 감정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 해당 방향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닐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Left? Right. No, I mean go left. I said left was right, like correct. 구름마을에서 사건을 신고 중일 때 또다시 발생하는 사건. Forget it, Jake. It's Cloud Town. 이 대사는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나온 대사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Yeah, Jake, it's Chinatown. 기쁨이와 함께 기억 쓰레기장에 떨어진 빙봉은 로켓을 찾아 다시금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데 We did it! We... Bing bong? 그는 이미 라일리에게서 잊힌 존재였기에 모든 것을 지운다는 기억 쓰레기장에서 사라지는 결말을 정해두고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상상하던 존재가 있었고 함께 꿈을 꿨지만 점차 성장함으로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이 됐기에 상상 역시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Riley can't be done with me. 라일리를 구하기 위해 잊혀짐을 선택한 그의 모습이 색깔이 없는 곳에서도 가장 찬란한 장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Take her to the moon for me. Okay? 새로운 핵심 기억을 만들고자 미네소타로 가출하기를 선택한 감정들. 라일리는 짐을 챙겨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데 벽에 A113이라는 낙서를 볼 수 있습니다. A113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강의실 번호로 졸업생이 다수 참여한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주로 등장하는 번호입니다. 많은 작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픽사의 상징적인 이스터에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라일리. 그녀는 다시 하키채를 손에 쥐고 시합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때 부딪힌 남자의 머릿속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정들이 날뛰는데요. 수록된 부가 영상에 따르면 이 학생은 라일리와 데이트를 하러 집에 방문합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것일까요? You don't think that I know what you know, but I know, you little punk. He's not good enough for Riley. No one is. Go back to jail! 엔딩 크레딧. 더 이상 아이들이 자라지 않았으면 한다는 절절한 메시지를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제작 기간 동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11살의 엘리 닥터는 제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화가 개봉되었을 땐 16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왠지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네요.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제 제어판에는 어떤 감정들이 앉아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인사이드 아웃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